생활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7년에 86kg까지 불었던 몸무게를 3개월 만에 18kg 감량해 입사 시절의 체격을 되찾은 박찬성 씨는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컴플렉스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 배가 여기 다 부리더라고요. 이 배가 축 처져가지고. 어쨌건 결과가 지금 좋으니까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웃을 수 있지. 이 상태가 그대로였으면 아유 끔찍스럽네. 허리 사이즈도 6인치나 줄어 옷을 모두 새로 구입했지만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런 변화가 신이 나기는 아내 효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듯하죠. 뿌듯해요. 열심히 해서 뺀 거라서 뿌듯해요. 그가 이렇게 웰빙 열풍에 동참하게 된 것은 3개월 전 회사에서 제안한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몸무게 75kg 이상의 사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또 지금 못 입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몇 킬로 빠졌어요? 지금 한 8kg, 9kg 빠졌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7kg 정도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돈 안 드는 웰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체 17명 중에 한 8kg 정도가 빠졌어요. 웰니스라고 이름 붙인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박 씨는 위험 수위에 달했던 혈압과 지방간 등 성인병의 공포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한 29.8, 거의 한 30 가까이. 그 정도면 동양인으로서는 아주 고도 비만이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3 정도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술이랑 그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조금 있으셨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체중 감소하시면서 술을 좀 덜 드시면서 많이 좋아지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현저하게 좋아지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뒤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16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커피 대신 녹차를 챙겨 마십니다. 탄산음료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그 커피를 끊었어요. 커피 끊고 그 탄산음료 끊고요.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일상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참 기분이 참 좋은 게 그래 지금 한 번씩 이렇게 탁 벚꽃 보면은 왕자가 조금씩 새겨지고 있거든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만족감,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동이라는 게 진짜 제 삶을 확 바꾼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몸짱 만들기 100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17명의 성공 스토리가 사보에 소개되면서 웰빙 바람은 이제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요즘 요가하고 있거든요. 저도 몸이 좀 안 좋은 건 아닌데 하면 더 건강해질까 해가지고 요가를 좀 배우고 있어요. 어떤 게 웰빙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근처에는 웰빙 간판을 단 식당도 새로 들어섰습니다. 신선한 야채가 준비된 샐러드 때문에 동료들과 종종 들른다는 박찬성 씨. 아내와 장을 볼 때도 요즘 들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량, 유기농 이런 거 붙어있고 웬만하면 그런 걸로 다 살죠. 다른 채소나 과일보다는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와이프가 신경 쓰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냥. 육식을 줄이고 되도록 간단하게 조리한 채식으로 식단을 바꾼 것도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집에서 식사 이렇게 하는 게 기껏해야 하루 한 끼잖아요. 한 끼라도 제대로 먹자. 옛날에는 고기 많이 좋아했고 고기 잡고 고기 없으면 밥 먹기 싫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차려주면 좋아서 먹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요즘 유행하는 반신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집사람이 뭐 재작년부터 조금씩 반신욕이 주위에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와가지고 저보고 많이 권유를 했는데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신진대사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조금 또 사우나 하고 나온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웰빙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웰빙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거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 하도 워낙 웰빙 하니까 아 이런 게 웰빙이구나. 몸매를 가꾸기 위해 한 가지 이상 운동을 하고 육류보다 유기농 채식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소위 웰빙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정이 돼서야 퇴근을 하거나 아침잠에서 깨어나기 힘든 직장인이라면 요즘 누구나 한 번쯤 자문해 봤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웰빙하고 있는 것일까? 웰빙이라는 말은 새로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복지, 안녕, 행복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수많은 영어 단어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이 웰빙이라는 말이 갑자기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사회를 온통 뒤덮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 먼저 스스로 선구적인 웰빙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한 박람회. 이른바 웰빙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29살의 이경선 씨를 만났습니다. 네, 취재 좀 하러 왔는데요. 외국계 시사주간지에 웰빙 관련 글을 쓰면서 그녀는 웰빙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뉴욕의 그 트렌드를 소개하는 칼럼을 쓰면서 지금 뉴욕에서 가장 작년에 붐이 일었던 게 웰빙이었거든요. 연예인들, 탑스타들, 헐리우드 스타들뿐만 아니라 일반 뉴요커들 사이에서는 웰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트렌드가 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급격한 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취재가 아니라 내 생활에도 이런 것들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맨 처음에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웰빙족들 사이에 가장 먼저 인기를 끈 것은 유기농 먹거리입니다. 카페인 커피 이거 하나 썼어요. 유기농 원두 커피에 우유 대신 두유를 넣어 만든 웰빙 커피. 이 상추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햄, 치즈, 그리고 여기 그 빵까지 전부 다 유기농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거든요. 저는 뭐 주요한 미팅을 여기서 주로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미팅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던 20, 30대 싱글족들 사이에서 건강을 강조한 유기농 전문점은 새로운 유행이 되어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픈할 때부터 유기농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몸에 좋은 거 먹게 되니까. 커피가 좀 맛있고 뭐 유기농이라니까 아주 맛있고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이기도 한 경선 씨는 올 봄부터 웰빙 운동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필라티스 전문점이 강남에 들어서자 요가를 즐기던 경선 씨도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필라테스 운동은 특히 미국 뉴요커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운동인데요.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 마돈나나 제니퍼 로페스, 그리고 비욘세, 크리스틴 아길레라 같은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운동이 필라테스라는 점을 제가 발견을 하고 필라테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필라테스 운동법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웰빙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 내 자신이 먹는 거든 사는 거든 나한테 뭘 바르든 거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워진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업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게 웰빙 아닌가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웰빙을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들수록 자기 몸이나 자기 정신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Well, I don't know what it means in Korea, well-being. I know. I don't know what it means. It seems to be a trend. 경선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웰빙 목록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서 들른다는 아로마 요법 전문점. 천연 허브 추출물의 향기 요법과 마사지로 피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죠. 근데 풀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쉬게 되면 하루 종일 누워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웰빙이라는 이런 트렌드를 제가 접하고 1시간을 나한테 투자를 해도 가장 효과적으로 나한테 맞는 웰빙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제가 찾게 되는 거죠. 유기농과 최신 운동요법, 아로마 요법 등 젊은 층의 고급 소비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웰빙. 도대체 이 웰빙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일까? 제일 먼저 웰빙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새로 출간된 한 잡지사의 월간지입니다. 패션에 치중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나 스타들에 대한 얘기가 치중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다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욕구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한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그런 여가 활동을 어떻게 즐기고 또 하나는 좀 더 평화롭고 즐겁고 그런 인생이 좀 즐겁게 균형 있는 삶을 찾아가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잡지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걸 저희는 책에서 웰빙이라는 컨셉으로 잡았던 거고 그런 부분으로 시장성을 조사를 해서 잡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월간지의 주요 독자층인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웰빙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연상시키는 것은 부유함과 세련된 이미지,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웰빙이라는 단어를 내걸게 된 것은 마케팅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이런 그 모든 측면을 좀 아우를 수 있겠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웰빙이라는 개념을 꺼내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그 전에 뭐 무슨 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앞에 단어가 두 글자가 있는 게 딱 좋거든요. 이거는 워딩하기에 그러니까 단어 개념을 만들기에 그랬을 때 웰빙족 하면 딱 맞겠다 싶어서 이 분석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이 잡지는 첫 달 발매한 8만 부가 매진을 기록했고 지난해 10월 잡지사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20, 30대 여성 2,500여 명이 참여해 웰빙 열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그것은 잡지사 관계자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참가비를 내고 와서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친구들, 부모, 엄마와 함께 그리고 형제지간에 그렇게 와서 아침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가면서 사람들은 와서 소리 지르고 놀고 남들하고도 얘기하고 즐겁게 나를 변화시키는 걸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거 행사가 성공한 걸 보면 그래서 변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게 점점 더 확산이 될 거다. 시작이야 어찌됐든 웰빙 열풍은 유행에 민감한 20, 30대 여성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 열풍은 우리에게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신바람 열풍이 그랬고 엔돌핀 열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열풍들이 특정인의 강연과 함께 시작됐다가 1년이면 시들해졌던 데 비해 진원지가 정확하지 않은 웰빙 열풍은 그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웰빙이고 새로 문을 여는 상점들도 웰빙이라는 말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 속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 웰빙 관련 산업이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1월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웰빙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꼽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웰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지금 소비 시장은 웰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그때에도 우리 사회를 휩쓴 건강 열풍이 있었습니다.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상구 박사의 엔돌핀 열풍. 기쁠 때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그것이 T임파구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백혈구가 있어요. 네. 이 T임파구가 암세포나 B형 간염 바이러스나 에이즈 병균이나를 다 죽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주창한 현미와 채식 열풍으로 육류 소비가 한동안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10년 뒤인 97년에는 황수관 박사가 웃어야 오래 산다는 신바람 건강법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웃음은 항암제라는 것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암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늘 이빨을 내고 다니십시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행복 신드롬. 그런데 2004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웰빙 열풍에는 이전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세기형 산업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컨텐츠가 주도하는 사회로 변했는데 이거 결국 그 여러 가지 산업의 요소들을 잘 엮어가지고 새로운 그 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상남도 밀양의 한 산골에 자리 잡은 명상수련원. 단식 명상수련을 하기 위해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웰빙의 인생을 사시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손 안에 묵직함이 있습니까? 네, 그게 기운입니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명상단체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서면 많이 허한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사는 건가라는. 몸을 돌보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육체를 사용하듯이 우리 뇌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게 네오입니다. 어쩌면 요즘 웰빙의 필수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명상단체는 웰빙 열풍 이후 수련생이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명상단체들 중에서 최근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인도 고유의 수행법인 요가. 영화와 광고에 세련된 이미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숲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요가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요가로 27kg을 감량했다는 원정혜 씨의 다이어트법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방송을 통해 꾸준히 요가 전도사 역할을 했던 그녀의 특강에는 여전히 많은 수강생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요가를 너무 다이어트나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는 요가가 몸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한다더라 하고 시작하셨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더 대중화시킨다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요가 단체에서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요가 지도자 심사에도 늘 응시자들이 북적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요가에서 배워야 되는 좋은 점들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하셨지? 한 7, 8개월 정도. 이제 4개월 돼가거든요. 4개월이요? 네, 3개월이요. 3개월? 지금까지 배출된 요가 지도자만도 줄잡아 2,600여 명. 우리나라 요가 인구는 2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이 사이트에 가면은 요가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공기관, 사회교육기관, 동사무소의 뭐 자치센터, 주민자 이렇게까지 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곳에서도 요가 회원이 되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기를. 그런데 최근 이런 붐을 타고 요가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겠어요. 대기업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뭔가 돈 된다. 그럼 돈을 자기 2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2억을 벌려고 덤벼들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2억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안 봐도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실제로 요가 관련 옷이나 소품은 물론 지도자 과정까지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3개월 계속 그때는 150만 원이고 마지막 소사비가 30만 원입니다. 다른 데처럼 까다롭게 시험을 봐서 떨어뜨리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웰빙 열풍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또 있습니다.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유기농 전문 매장입니다. 요즘은 좀 제품들이 믿을만하고
또 가격은 좀 비싸도 또 식구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다 먹는다 그러고 추천하니까. 실제 드셔보니까 뭐 많이 어떠세요? 좋은 것 같으세요? 예,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 일단은 믿음이 가고요. 예. 두 번째 맛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채식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면서부터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사태를 진정시키기 이후 불어닥친 위해 광우병과 조류독감, 최근의 냉동만두 사건까지 믿을 만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유기농 식품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작했을 때도 거의 매출이 뭐 20%, 30% 이상 매월 이렇게 증가했는데 본격적인 것은 2004년도 1월부터 매출이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지금 월 한 2군데점 이상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요. 올해 한 70군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 말 정도가 되면은 전국에 모든 매장을 갖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정화된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전체 농산물의 0.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가공품들은 대부분 수입품들입니다. 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지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건 시리얼인가요? 예,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수입품이라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처음에 여기 오픈한 제품들 수입할 때요. 제가 직접 서류 같은 거 다 준비했는데 처음엔 서류가 한두 장씩 가져와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서류가 한 10배로 필요한 서류가. 이런 현실 때문에 유기농은 본래의 의미보다 고가품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반신욕의 효과가 방송되자 이번에는 반신욕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화점과 신문들은 일제히 반신욕 제품을 2004년 히트 상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상품들이 웰빙이라는 단어로 포장되고 그런 전략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가와 유기농 식당, 반신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 웰빙타운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그냥 다 모든 걸 다 하니까. 1개월을 하시면요. 지금 정상가가 60만 원인데 한 100만 원 해드리고 있어요. 1개월에 48만 원. 온라인 지방자치단체도 거액을 투자받아 대규모 웰빙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면서 관광산업으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760억 중 84%가 민자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 사업에 투자한다 하는 것은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경영을 하는 거니까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요즘 뭐 TV를 딱 틀면은 뭐 정말 거의 1분에 한 몇 번씩은 웰빙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고 인터넷 딱 켜도 무슨 프로모션마다 웰빙 잘 안 붙는 게 없거든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적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웰빙이 바로 일종의 정신적인 명품 소비 내지는 활동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라이프 스타일에서 명품이라는 건 뭐냐? 뭔가 좀 건강에 좋다는 거, 행복한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8년 건강의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가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웰빙에 대한 열광은 결국 사람들의 이런 욕구와 맞아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다 많은 더 좋은 제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거나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유행 따르기로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진 씨는 석 달 전부터 무엇이든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이 물이 24시간 정화가 돼야 그래서 이제 뭐 염소나 그런 성분 욕실에는 수돗물을 순화시킨다는 연수기를 설치했고 집안 구석구석에 오염물질을 빨아들인다는 숯도 들여놨습니다. 이쪽에도 여기다가 넣어놓으셨고. 이것은 웰빙 열풍 때문이 아니라 생후 6개월 된 도연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딱 우는 소리에 새벽에 딱 깨보면 얼굴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얼굴에서 얘도 눈을 못 뜨고 피하고 진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 옷이며 얘 손이며 다 그냥. 그래서 새벽 내내 2시간 동안 신랑하고 둘이 그 진물을 다 닦아내면서 많이 울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입니다. 지금 손을 묶고 있다는 게 목만. 임신 7개월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엄마는 도연이의 이런 증상이 새집 증후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명이 놀러를 왔는데 저녁 때 되니까 애들이 엄마도 같이 계셨는데 애들이 얼굴이 다 빨개지더니 다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엄마 하나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계속 긁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 새집 영향이 있긴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집을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식단입니다. 육류와 외식을 즐기던 혜진 씨는 석 달 전부터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30ml 누가 잠깐 먹었는데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입원을 했었어요. 응급실에 가서. 모유를 먹이려면 엄마가 먹는 음식물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연주의 식단은 아토피 아기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마의 의무입니다. 신생아 때 찍어둔 도연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는 엄마. 소원이 로또복권 같은 거 당첨 안 돼도 되니까 나와서 이렇게 좀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사람들도 좀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요. 도연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은 병원에 갈 때뿐입니다. 그래도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호전된 편입니다. 조금 들어가는 다가 이랬었어.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농가진 생기고 충혈된 게 많이 없어졌지, 그지? 치료 방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토피가 환경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환경, 오염물이 이제 많아지고 또 환경 공해로 인해서 이제 방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진.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데 옛날보다는 방을 해야 되는 그 종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음식들, 공해 물질들, 그래서 이제 새집 증후군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살 미만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2년 사이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각종 알레르기 그 질환의 홍수잖아요, 요즘에. 근데 30대 엄마들이 살아온 삶을 딱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아기였을 때 처음 우리나라 분유가 들어왔던 세대고 또 이제 이 엄마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저가 급속하게 확장된 시기였고 또 이제 이 엄마들이 자라서 20대가 됐을 때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붐이 일었던 세대였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웰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낳은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되는 거예요. 병원 치료만으로는 고치지 못한다는 아토피를 자연요법으로 극복해보자는 엄마들의 모임. 이곳에서 매달 마련하는 특강은 자연식 식단과 요가 수련법 등 마치 웰빙 강연을 연상시키지만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유행이 아니라 절박한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흥여 씨 부부도 석 달째
아들 정모의 아토피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집으로 찾아갔을 때 엄마보다 먼저 퇴근한 아빠가 모유를 챙겨 먹이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4월 29일. 날짜를 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 이게 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제 처가 바쁜 와중에 이걸 한 거 짜가지고 모유 먹이겠다는 굳은 일념하에 또 썰어서겠네.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게 됐다는 아빠. 따지고 보면 아토피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토피에 영향 준다는 것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책도 그렇고 벽지, 페인트 칠한 것도 그렇고 또 애 임신했을 때 한 이틀에 한 번 꼭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은 꼭 외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애 잘 키우겠다고 뭐 태교 음악, 뭐 태교 책, 태교 뭐 막 그랬는데 잘 때 뭐 저 성경책을 읽으라는 동안 성경책도 읽고 그랬는데 아토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엄마는 돌아오자마자 정모를 위해서 쑥과 녹차 등 자연 약재들로 목욕 준비를 합니다. 쑥가루를 원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도 하고 녹차가루 이게 아토피에 좋다는 얘기는 어디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많이 해오던 거라던데 태아 있는 아이들. 냉온욕에서 풍요까지 아이를 위해 좋은 건강법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녹습할 때 먹는 유기농 채소로만 채워진 냉장고. 엄마의 입맛도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기나 그런 거 보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아예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왔어요. 아마 애한테 아토피를 일으켰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별로 고기나 계란 그런 거에 밀가루 음식에 별로 눈이 안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고 나면 꼭 숯을 먹어요. 숯을 숯, 예. 숯가루. 그 숯가루 한 수저씩 먹고 있어요. 혹시 애한테 유해한 음식이 들어갔다 싶으면. 생활 방식을 바꾼 지 넉 달. 아직 사소한 환경 변화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줄 알고 너무 막막해갖고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거의 그냥 암흑 속에 살았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인터넷 사이트 뒤져보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꼭 불치병 아니라는 거 이제 믿거든요. 이제 나이 들면서 나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음식과 자연요법 조절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환경의 적들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아토피 질병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꾼 부모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최근의 웰빙 열풍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내뿜는 고급 아파트가 웰빙 아파트로 둔갑하고 화학 조미료를 많이 쓰는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이 앞다투어 웰빙 메뉴를 판매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웰빙이라는 최근의 삶의 방식이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웰빙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세계 첨단 유행을 주도한다는 미국의 뉴욕. 뉴욕의 번화가 한복판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요가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요가 센터는 수련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요가 센터에 등록된 수련생만 약 5,000명. 70년대 히피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뒤 현재 미국의 요가 인구는 무려 2,2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 수련생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부분 채식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채식주의자가 된 데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신념이 있습니다. In our country, in our culture of factory farming, the way that the animals are raised is very cruel, and it's very unhealthy also. So as a way to not participate in that cruelty, mainly is why I continue to be vegetarian.
Mostly for ethical reasons, because although I believe that, biologically it's natural for humans to eat meat, the factory farming industry is really out of control, and I don't want to support an industry where there's, completely intolerable amounts of cruelty toward the animals. 뉴욕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줄리도 15년 전 요가를 시작하면서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쇼핑을 할 때 가급적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그녀의 생활 철학입니다. I just try to contribute what I can to the earth and, things I've read and the kind of issues that I try to stay abreast of. The outlook is not so great for the planet right now. So I figure if I can do every little thing I can do to help out is good. 건강보다 환경을 위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녀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음식물 찌꺼기로 정원용 비료를 만드는 일도 줄리에게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For people that kind of know about this stuff, I think that, and who are kind of educated about the issue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nd I mean, it's even more than just the product itself being more beneficial for the environment than maybe some other product. But it's also, a lot of these companies have, there's more concern for the workers. I mean, it's just overall a more healthy kind of setup. 미국에서는 줄리와 같은 사람들을 로하스족이라고 부릅니다. 로하스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소비 경향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이 이미 로하스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So this well-being trend is much bigger than health. It includes the whole world in that sense. Should I buy this shirt if it's made by children, laborers, and that's why I'm getting a good price for it? Is it worth it? 이런 생활 방식은 1600만 명에 이르는 영국의 다운시프트족들 사이에서도 이미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전원도시 토트네스. 이곳은 여러 나라에서 높은 수입과 보장된 직업을 버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7년 전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다는 월리엄 씨도 뉴욕과 독일 등 오가며 능력을 인정받던 무렵 유럽연합의 정책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we moved here is because there is such a wide selection of organic food. We have about 60 or 70 organic farms quite close to where we live here, so in and around this area, in Totnes. So it is a special area for supporting organic agriculture and organic lifestyle.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그 역시 유기농 의류를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ome people came in the door and they said, organic cotton? Oh, what is this? I don't eat cotton. Well, who cares? So we had to say 25% of all insecticides used in the world are used on cotton. 7년 전 유기농 의류는 이 마을에서조차 생소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Well, I believe that there are far too many synthetic chemicals in the world, for one thing, and I think it's much saner method of farming, and I think it's much less damaging to the environment. So. 아내 가브리엘라가 자주 이용하는 유기농 식료품점. 이 가게의 주인은 마이크 역시 유기농 옷가게의 단골 손님입니다. Somebody told me you're wearing 100% organic t-shirts as well. Organic t-shirt, yes, from green fibres up the road. Yes, as much as possible. 이 마을 한 곳에 자리 잡은 수공예 신발 가게. 런던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곳 주인 알리슨 씨도 도시의 직장 대신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People don't have that idea of repairing and looking after something. And so really with green shoes, the idea is you buy one pair of shoes and you look after them and you have them for a long time. We might have to all have less things, less numbers of things, but each thing we have
is a nicer thing. 그들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기준은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신념입니다. We don't think organics is just about eating healthy food. It's a bigger picture. It has to do with other products you use, with the services you buy. We buy our electricity from a company that uses renewable energies. We bank with a bank which has a social and ethical policy of which investments they support and which investments they don't support. 한국에서 시작된 웰빙이라는 유행에 대해 말해주자 그들은 뜻밖에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If you eat organic food because it has less chemicals, it's better for your body, you're doing service to the environment as well, even if you don't care about the environment. Because now there's less pesticides and less contamination going into the soils. So even if you're just doing it for your selfish needs of taking care of your personal well-being, it has a repercussion in the world that's better for the world. 웰빙 열풍은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기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재 관련 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우리 농산물은 지난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고 새로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도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기농업은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화학 비료로 죽어가는 우리 땅도 건강하게 되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과 건강은 서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웰빙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회 전체의 웰빙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만의 고급 소비 문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웰빙이라면 지금의 웰빙 열풍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승훈회가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친환경 제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은 3년째. 생연만큼은 그런 게 조금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협을 이용을 하는 거죠. 승우 엄마가 친환경 농산물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느 아이들보다 건강해 보이지만 승우는 태어나자마자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습니다. 다 나은 거죠? 네. 다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여기 무릎 뒤는 아직 좀 있고요. 아직도 조금 있고요. 생후 7주 만에 시작된 승우의 아토피 피부염은 한 달 만에 온몸을 뒤덮은 뒤 정강이뼈가 드러날 만큼 악화됐습니다. 2차 감염이 때문에 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아이거든요. 거의 사형 선고 비슷한 거죠. 만 7개월 동안 진물과 구름이 한 번도 멈춰본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죠. 얘가 무슨 아토피야? 사람들 지금 나가면 그러거든. 얘가 무슨 아토피냐고? 전쟁 같던 아토피와의 3년 기록은 엄마의 육아일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명이 좀 도와달라고. 우는 동안 흐르는 눈물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울었다. 승우가 지금처럼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신소영 씨의 철저한 자연요법 덕분이었습니다. 이거 황토인데. 뭐라고요? 황토. 황토? 황토 입으니까 어때요? 승우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천연 재료로 일일이 물을 들였습니다. 우리한테 새 옷을 안 입혔다는 거. 새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이 섬유 속에서는 그 독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20번을 넘게 빨았을 때 그런 게 다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얻어 입혀 옷들이 많아요. 집이 내뿜는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내장재를 고급으로 바꾸는 대신 아이를 맨바닥에 앉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동나무 풍선도
평상을 그러면 어디서 나무로 구해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바닥이요. 바닥이 어떤 식이냐면 콘크리트 시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불을 안 떼기 때문에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냉기는 사람한테 좋은 냉기가 아니 되는 거죠. 승우의 간식거리는 모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엄마가 직접 만든 먹거리들입니다. 와와 탔다. 자, 먹자. 자 먹자. 맛있다. 생야채와 팥죽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아이. 승우는 태어나서 지금껏 친환경 음식만 먹고 자란 셈입니다. 우리 집 비밀요가 딱 이거예요. 간장, 깨소금, 꿀, 소금. 저도 미식가라면 미식가 쪽에 속하는 편이고 맛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아프고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식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내와 끈기도 담고 있는 것 같고, 도덕성도 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자연요법을 쓰면서 건강해진 것은 아이뿐이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할 만큼 잔병 치레가 심했던 소영 씨가 더 이상 병원을 다니지 않게 됐고, 남편 역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담배를 찾는 대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은 그런 부부를 두고 웰빙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건 돈 있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생활을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웰빙을 생각하고 너희는 그렇게 산다.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웰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주의인 것 같아 웰빙이라는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승우네. 아이의 아토피와 싸우면서 달라진 생활 덕분에 부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요법 4년을 하면서 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건강해졌으니까 나는 그냥 내 아이 건강한 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내 아이는 사회 속의 아이가 될 거거든요. 단순히 제 아이, 지금 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아이인 거지, 제 아이가 나가는 거는 사회 속의 아이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부터 학교로 또 사회로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엄마는 이제부터 진짜 웰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고통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